사람은 두 번 태어나오. 한 번은 어미 뱃속에서, 한 번은 죽음 앞에서. 경상도 선산의 깊은 골짜기. 45세 선비 강필은 절벽 끝에 서 있었다. 아래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 한 발만 내디디면 모든 게 끝이었다. 정란아, 준아, 이제 너희 곁으로 간다. 지난 겨울 돌림병이 돌았다. 아내 정란은 그의 품에서 식어갔고 6살 아들 준이는 그의 품속에서 숨이 끊어졌다. 약초를 구하러 눈 덮인 산을 헤맸지만 돌아왔을 땐 이미 늦었다. 내가 무능해서. 그가 발을 내디뎠다. 순간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그의 눈을 가렸다.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다. 쿵.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바위 틈에 끼어 있었다. 백발의 노인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로구나. 노인은 뭔가를 그의 입에 넣었다. 쓰고 매운 즙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 순간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이건 300년 묵은 산삼이요. 그대에게 새 생명을 주는 약이지. 사흘을 알았다. 깨어났을 때 세상이 달라져 있었다. 눈이 밝아졌고 귀가 밝아졌다. 손에 힘이 넘쳤다. 옆에 있던 바위를 들어 올렸다. 사람 키만 한 바위가 가볍게 들렸다. 이 힘은 죽은 이들이 그대에게 준 선물이요. 그 힘으로 사람을 살리시게. 그게 속죄요. 노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강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죽으려 했는데 하늘이 날 붙잡았구나. 그날부터 그는 산중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 약초를 캐고 병자를 치료하며 하루하루를 속죄하듯 살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진짜 선물은 곧 비오는 밤 진흙투성이가 되어 나타날 것임을. 열해를 살았으되 씨 하나 못 남긴 년아. 오늘 밤으로 이 집을 나가거라. 천둥 같은 호통에 별당이 흔들렸다. 28배의 별당마님 소원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에 쥔 옥비녀가 떨렸다. 친정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것이었다. 딸아, 역관의 딸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시집은 내가 잘 골라야 한다. 하지만 그녀는 잘못 골랐다. 열해 전 한양 제1의 역관 김윤겸의 외동딸이었던 그녀는 만석직이 최참판댁이라는 말에 속아 이곳으로 시집왔다. 명문가가 아니라 착취의 소굴이었다. 논마다 소작인의 눈물이 스며 있었고 곳간마다 빼앗은 곡식이 쌓였다. 즉실이 아들 둘을 낳았으니 이제 내가 있을 자리는 없다. 옆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첩의 아들이었다. 남편 최진사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나도 어쩔 수 없소. 대가 끊길 순 없으니. 그 한마디에 열해가 무너졌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 소은은 젖은 옷에 옷보퉁이와 쌀자루 하나만 들고 대문을 나섰다. 씨 없는 년이 복도 없지. 썩 꺼져라. 등 뒤로 시어머니의 저주가 쏟아졌다. 번개가 번쩍 일었다. 천둥이 땅을 울렸다. 어디로 가지? 친정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다.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친척들은 몰락한 역관집 딸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걸었다. 비를 맞으며 진흙을 밟으며 달성에서 선산으로 이어지는 산길로 접어들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발이 미끄러졌다. 아, 몸이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팔뚝이 바위에 긁혔다. 피가 빗물에 섞여 흘렀다. 이렇게 죽는 건가? 눈을 감았다. 차라리 편할 것 같았다. 이런 밤에 여인이 웬일이오? 낮고 깊은 목소리. 안개 사이로 등불 하나가 흔들렸다. 건장한 최고의 사내가 다가왔다. 상투를 틀고 머리띠를 묶은 선비 차림이었지만 어깨는 장사처럼 넓고 팔은 단단했다. 길을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손을 내미시오. 그가 손을 내밀었다.
큰 손이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소은이 그 손을 잡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이렇게 떨릴까? 열해의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그가 그녀를 단번에 들어 올렸다. 마치 아이를 안듯 가볍게. 얼마나 굶으셨소? 며칠을 굶은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밥부터 드셔야지. 그는 그녀를 업었다. 비바람 속에서도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소은은 그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빗물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묘하게 안심되는 체온. 이 사람이 누군데 내 마음이 이렇게 떨릴까? 강필 역시 가슴이 뛰고 있었다. 정란이를 잃은 뒤 처음으로 다른 여인을 품에 안고 업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함께. 이 여인도 나처럼 버려진 사람이구나. 움막은 돌로 쌓고 지프로 엮은 집이었다. 벽에는 말린 약초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강필은 솥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었다. 말린 고기를 잘게 썰어 함께 끓였다.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밥그릇을 받는 순간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쳤다. 소은의 손끝이 저렸다. 또, 이 떨림, 한 숟가락 떠먹자 눈물이 터졌다. 왜 우십니까? 아무도 제게 밥을 차려준 적이 없었어요. 시집에서 열해, 저는 늘 남에게 밥을 차렸지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인데. 강필은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여인도 나처럼 모든 걸 잃었구나. 그럼 오늘부터는 내가 차려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소은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밥그릇에 똑똑 떨어졌다. 하늘이 이 사람을 보낸 것일까? 밖에서는 빗줄기가 약해지고 장작불이 고요히 타올랐다. 움막 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불빛에 겹쳤다. 세상에서 버려진 두 영혼이 그렇게 처음 만났다. 그날 밤 소은은 잠들지 못했다. 움막 한쪽 구석 집단 위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다. 옆방에서 강필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이 사람의 체온이 아직도 등에 남아있는 것 같아. 얼굴이 뜨거워졌다. 내가 미친 거 아닐까? 첫날 본 사람한테. 하지만 그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강필 역시 뒤척이고 있었다. 정란아, 미안하다. 나는 이 여인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용서해다오. 바람이 불었다. 마치 누군가 괜찮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사흘이 흘렀다. 소은의 팔 상처는 빠르게 아물었다. 강필이 지어붙여준 약초 덕분이었다. 이제 거동은 괜찮으시겠소? 예, 덕분에 많이 나았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일손을 좀 거들어 주시오. 그의 말투는 투박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웠다. 새벽이었다. 동이 트기도 전 두 사람은 약초밭으로 올랐다. 풀잎 끝에 이슬이 맺혀 있었고 새소리가 산허리를 채웠다. 소은은 손에 작은 삽을 들고 흙을 뒤집었다. 이건 인동초요. 강필이 말했다. 겨울에도 푸르지. 사람의 열을 내려주고 독을 몰아내지. 그는 약초 하나하나를 짚어주었다. 소은은 듣는 이의 귀가 아니라 배우는 제자의 눈으로 그의 손끝을 따라갔다. 사람이 병들면 무엇이 먼저 아프다 생각하시오? 몸이 아니겠습니까? 강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이오. 몸은 마음을 따라 병들고 흙은 손길을 따라 굳어버리지. 소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서 굳어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점심때가 되었다. 소은이 인동초를 뜯다가 발을 헛디뎠다. 앗! 강필이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 소은의 숨소리가 그의 목에 닿았다. 강필의 굵은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괜찮으시오?
강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 소은은 황급히 물러섰다. 얼굴이 붉어졌다. 조심하시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날 밤 소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사람의 체온이 아직도 허리에 남아있는 것 같다. 손으로 허리를 만져봤다. 뜨거웠다. 나 정말 미쳤나 봐. 하지만 미소가 지어졌다. 열해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떨림. 그게 나쁘지 않았다. 강필 역시 뒤척였다. 오늘 너무 가까웠다. 그녀의 향기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었다. 약초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여인의 향. 정란아, 나는 이 여인을 좋아하게 됐다. 나쁜 사람은 아니니 용서해다오. 하늘의 별이 반짝였다. 마치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어느 날 소은은 우연히 바깥에서 강필이 바위를 들어 옮기는 걸 보았다. 사람 키보다 큰 바위였다. 으라차, 그의 팔 근육이 팽팽히 솟았다. 바위가 굴러가자 땅이 울렸다. 소은은 숨을 삼켰다. 선비님, 그건 어찌 그런 힘이... 강필이 피식 웃었다. 놀라셨소? 예,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옵니다. 맞소. 하늘이 잠시 빌려준 힘이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힘은 나에게 준 버리자 선물이오. 벌이라니요? 듣기 싫지 않다면 이야기해드리리다. 나는 본디 한양에서 과거를 준비하던 선비였소. 글은 제법 했지만 운이 따라주질 않았지. 30이 넘어 장가를 들었소. 가난한 집 딸 정란이었소. 마음이 곱고 웃음이 잦은 여인이었지. 그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다. 아들이 태어나자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소. 그의 시선이 멀어졌다. 하지만 지난 겨울 돌림병이 돌았소. 나는 약초를 찾아 헤맸소. 눈 덮인 산을 넘어 하루 종일 뛰어다녔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이미 늦었더군.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는 내 품에서 식어갔고 6살배기 아들은 내 품속에서 숨이 끊겼소.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살아있는 게 죄였소. 그래서 이 산에 올라 죽으려 했소. 하지만 하늘은 날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소. 약초꾼 노인이 나타나 산삼즙을 먹였고 이 힘이 생겼지. 강필은 손가락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이 힘은 죽은 이들이 그대에게 준 선물이오. 그 힘으로 사람을 살리시게. 약초꾼 노인의 그 말을 듣고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았소. 소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이 산속에서 사람을 고치고 사신 겁니까? 그렇소. 병든 이를 치료하고 굶주린 이에게 밥을 나누며 살았소. 그게 내 속죄요. 속죄라니요. 선비님 잘못이 아니잖습니까? 아니요. 나만 살았소. 그게 죄요. 소은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선비님 사는 것도 용기입니다. 죽은 이를 위해 사는 것, 그게 진짜 속죄지요. 강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말, 내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과 같소. 순간 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소은, 당신은 내 아내를 닮았소. 소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제가 닮았다고 하셨나요? 눈물이 핑 돌았다. 선비님, 미안하오.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서. 아니에요. 소은이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저도 선비님이 좋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날 오후였다. 산 아래 마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르신, 제발 도와주십시오. 비쩍 마른 젊은 여인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뛰어왔다. 아이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메말랐다. 열이 사흘째 내리질 않아요. 약방에서도 손을 댈 수 없다 해서. 강필은 곧장 아이의 맥을 짚었다. 열독이 온몸에 퍼졌구나. 이대로 두면 폐가 멎는다. 그는 재빨리
약초 꾸러미를 풀었다. 소은, 물을 끓이시오. 예. 소은이 솥에 물을 올리고 불을 지폈다. 끓는 물에 인동초, 패무, 감초가 들어갔다. 쓴내와 단내가 뒤섞였다. 강필이 숟가락으로 약을 식히며 말했다. 이 약을 밤새 조금씩 먹이시오. 열이 떨어지기 전엔 아이를 재우면 안 돼요. 여인은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절을 했다. 은희님, 어찌 감사해야 할지. 감사할 건 없소. 이 아이가 살아야 내가 산다 생각하시오.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다. 소은은 강필 옆에서 약을 젓고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의 손끝이 약초를 다루는 모습은 섬세했다. 마치 생명을 쓰다듬는 듯했다.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소은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새벽녘 아이의 열이 천천히 내려갔다. 고르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살았어요. 아이가 살았어요. 여인이 울부짖듯 소리쳤다. 소은은 그때 처음으로 눈앞에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순간을 보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아픔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여인이 쌀자루를 내밀었다. 이건 제 성의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강필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받을 수 없소. 예. 대신 이 약초 씨앗을 가져가시오. 그는 작은 주머니를 건넸다. 밭 한쪽에 심으시오. 자라면 나눠 쓰고 팔면 빚을 갚으시오. 이 귀한 걸 정말 주시는 겁니까? 약초는 나눌수록 퍼지는 법이오. 혼자 가지면 썩지만 나누면 숲이 되지. 여인은 흐느꼈다. 은희님 잊지 않겠습니다. 여인이 떠나고 두 사람만 남았다. 소은이 물었다. 선비님, 이렇게 약을 나누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소. 그럼 왜 계속 하십니까? 강필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대답했다. 남는 게 없으니 남는 게 있지. 소은이 고개를 기울였다. 욕심이 남지 않으니 마음이 남는 것이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때 들고 갈 건 그 마음뿐이오. 그 말이 소은의 가슴을 울렸다. 선비님, 왜 그러시오? 저 선비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열애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따뜻함이에요. 강필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도요, 소은. 예, 당신과 함께 있으면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강필이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은, 이 늙은이가 주제넘지만 아니에요. 소은이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전 이미 선비님 사람이에요. 정말이오? 예. 이 산에 쓰러진 그날부터요. 강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소은, 그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소은은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며칠 뒤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산을 찾기 시작했다. 병든 아이, 기침하는 노인, 손에 굳은 살이 박힌 농부들. 그들은 약을 얻으러 왔다가 밭을 일구고 약초를 심고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강필 선비의 약초와 소은 마님의 손길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 소문이 달성 장터까지 퍼졌다. 무슨 소리냐? 산속 선비가 약초를 공짜로 나눠준다고? 최진사가 장부를 내려쳤다. 옆에 있던 마름 대성이 고개를 숙였다. 예, 나리.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빚을 갚으려 하질 않습니다. 못이라. 약초를 팔아 돈을 벌고 그걸로 빚을 갚겠다 합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것들이 감히 그는 장부를 집어들었다. 소장료 3알, 이자 5푼, 미납시 노비 전환. 먹물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이 장부가 이 집안을 일으킨 것이다. 백성들이 감히 이 법도를 어긴단 말이냐? 대성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는 10살 때 빚 때문에 판려와 종살이를 했다. 손재주가 좋아 장부를 쓰는 일을 맡았고 이제는 최진사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하인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 충직함 뒤에는 양심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대성은 등잔불 아래에서 장부를 다시 펼쳤다. 정시댁 소출 5석, 이자 미납으로 장려하녀로 데려옴. 김가댁 빚 7석, 논절반 몰수. 이신의 병원 중 감면 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내려놓았다. 이 장부엔 사람이 아니라 숫자만 있다.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다. 촛불이 꺼지고 방 안이 어두워졌다. 강필 선비라면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그는 결심했다. 며칠 뒤 한밤중 대성은 장부를 몰래 베껴 들고 밤길을 나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나는 죽는다. 하지만 누군가는 살아난다. 산길을 헤맸다. 진흙투성이가 되어 움막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녘이었다. 강필 어르신, 소음 마님. 대성이 헐떡이며 외쳤다. 강필과 소은이 황급히 나왔다. 이게 최참 판댁의 장부입니다. 손에는 젖은 장부가 들려 있었다. 장부? 이 안에는 빚, 착취, 인신매매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소장료를 못 낸 집의 딸들을 팔아넘긴 기록도 있습니다. 소은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사시오? 예. 전 그 집에서 18년을 보며 다 봤습니다. 저도 공범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이 죄를 씻고 싶습니다. 강필이 조용히 장부를 받아들었다. 종이 위에 먹물 자국이 번져 있었지만 한자 고통이 남아 있었다. 이걸 어찌하려 하오?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오? 강필 어르신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법을 아시지 않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필은 장부를 덮었다. 대성, 예. 죄는 이미 고백으로 절반이 사라졌소. 이제 남은 건 살아서 갚는 일뿐이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돌려주시오. 예? 소은이 나섰다. 이 장부를 불태우지 말고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진실은 감추면 썩지만 드러내면 자랍니다. 대성의 눈에 빛이 돌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장터 그날 밤. 비는 그쳤고 하늘엔 먹구름이 흘렀다. 불빛 아래에 사람들이 모였다. 대성이 장부를 펼쳤다. 이 장부를 보십시오. 최참 판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이게 뭐야? 내 이름이 있네. 이자 3알이라니? 이건 사람 잡는 법이야. 세상에 내 딸도 여기 적혀 있다. 분노의 웅성이 커졌다. 그때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걸 여기서 말해도 되느냐? 최참판댁은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사람들이 주춤했다. 그때 소은이 앞으로 나섰다. 흰 저고리, 청치마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권세는 하늘을 찌르지 못합니다. 하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저는 최참판댁에서 열해를 며느리로 산 사람입니다. 씨가 없다는 이유로 쫓겨났지요. 저 여인이? 그 별당마님? 그렇다더라. 역관집 딸이었다지. 소은이 비녀를 뽑아들었다. 이 비녀는 제 친정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표 삼아 증언하겠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향해 외쳤다. 저 장부는 거짓이 아닙니다. 최참판댁은 백성의 피를 팔아 벼슬을 샀고 백성의 땀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파도 소장료를 세게 매기고 죽어도 빚을 남겼습니다. 장터가 술렁였다. 맞다. 저 여인이 본 사람이다. 우린 그 집에 당했어. 그때 강필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잠시만. 그의 목소리가 장터를 가득 메웠다. 여러분, 피로 갚는 세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흙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는 땅을 손으로 짚었다. 흙은 밟혀도 남을 밟지 않습니다. 흙은 나누어도 줄지 않습니다. 이 장터는 그런 세상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대성이 외쳤다. 공정갑 장터를 만듭시다. 이자 없는 거래, 강탈 없는 시장을.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게 가능할까? 우리끼리라면 가능하지. 그래, 이제는 사람의 값으로 살자. 그때 칼을 든 사내들이 장터를 포위했다. 감히 최진사가 말을 타고 나타났다. 뒤에는 장정들이 따랐다. 이것들이 감히 나를 욕해. 저건 반역이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물러섰다. 최진사가 칼을 뽑았다. 대성, 내 놈이 배신했구나. 그가 대성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그 순간 쾅! 강필이 그 앞을 막아섰다. 맨손으로 칼을 붙잡았다. 넌 누구냐? 최진사의 눈이 커졌다. 강필의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라 했지만 오늘은 달라야겠소. 그가 손에 힘을 주었다. 철컥. 칼이 맨손에 부러졌다. 으악. 최진사가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저게 사람의 힘이냐? 하늘이 보낸 장사다. 강필이 최진사를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백성을 짓밟지 마시오. 흙은 밟혀도 살아나지만 사람의 원한은 대대손손 남는 법이오. 그때 말벌굽 소리가 들렸다. 관아 사또가 나타났다. 무슨 소동이냐? 대성이 장부를 들어 올렸다. 사또나리, 이 장부를 보십시오. 최참판댁의 악행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받아들었다. 눈을 크게 뜨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이 사실이냐? 예. 제가 직접 쓴 장부입니다. 사또가 최진사를 돌아보았다. 최진사, 이 장부들을 어찌 변명하겠느냐? 그건 인신매매, 불법이자, 병자학대. 이건 명백한 범죄다. 사또가 외쳤다. 최참판댁 재산은 임시 동결한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택연금하라. 군졸들이 최진사를 끌고 갔다. 이럴 수가. 끝났다. 다 끝났어. 장터가 환호로 들끓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사람들이 강필과 소은에게 달려왔다. 은인이십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보는 법입니다. 이제 거짓의 씨앗은 흙에 묻히고 진실이 싹틀 것입니다. 그날 밤 장터 한가운데에는 새 깃발이 세워졌다. 공정갑 장터. 그 아래에는 백성들이 써붙인 문구가 바람에 흔들렸다. 이 장터는 곡식을 파는 곳이 아니다. 사람의 말을 되찾는 곳이다. 움막으로 돌아온 두 사람. 소은이 강필의 손을 잡았다. 피가 묻어 있었다. 다쳤잖아요. 괜찮소. 괜찮긴요. 어서 약을 발라야죠. 소은이 약초를 찧어 그의 손에 발랐다.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강필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소은, 예, 당신이 있어.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소. 소은의 손이 멈췄다. 저도요, 선비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강필이 조심스레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소은은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약초 향기가 움막을 가득 채웠다. 석 달 후 봄비가 그치자 달성에 들녘은 새 생명을 품었다. 겨울 내내 얼었던 흙이 풀리며 약초 싹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 위에 새 기둥이 세워지고 대문이 달렸다. 그리고 그 위로 큼직한 현판이 걸렸다. 달성 약초원. 글씨는 강필이 직접 붓으로 쓴 것이었다. 굳건하고도 부드러운 획, 마치 흙의 숨결이 스민 듯했다.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이게 바로 강필 선비님과 소은 마님이 세운 약초원이라지. 이제 병이 나도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더라. 약초 팔아 모은 이익 절반은 가난한 이들 몫이라 하더구먼.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마당 한가운데 소은이 섰다. 그녀는 이제 29. 흙빛 저고리에 푸른 치마를 입고 있었다. 이곳은 권세를 세우는 집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집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강필 선비님과 소은마님 만세! 강필은 뒤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소은, 당신은 정말 강한 여인이오. 그날 저녁,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두 사람만 남았다.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소은, 예, 이제 함께 살아도 되겠소? 소은의 볼이 붉어졌다. 저는 이미 알고 있소. 하지만 제대로 물어야 할 것 같아서. 강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은, 나와 혼례를 올리겠소?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예, 예, 강필이 그녀를 안았다. 고맙소. 내 평생의 마지막 사랑이오. 저도요. 선비님은 제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예. 열해의 결혼 생활에서도 진짜 사랑은 처음이에요. 두 사람의 이마가 맞닿았다. 그날 밤, 강필은 조심스레 그녀의 비녀를 풀었다. 머리카락이 어깨로 흘러내렸다. 아름답소. 부끄럽습니다. 나도 떨리오. 선비님도요? 그럼요. 오랜만이니까. 소은이 그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천천히 해요. 그럼요. 그는 그녀를 안았다. 오랜 세월 얼어붙었던 사람의 마음이 그날 밤 비로소 녹아내렸다. 다음 날 아침, 소은은 강필의 품에서 눈을 떴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이게 사랑이구나. 30을 바라보는 나이에 처음 알게 된 행복이었다. 강필도 눈을 떴다. 잘 잤소? 예. 선비님은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편히 즐겁게 잔 적이 없었소. 두 사람이 웃었다. 한 달 뒤, 장터에 젊은 약초 장수가 나타났다. 소은마님, 이 약초는 제가 직접 해온 겁니다. 그는 훤치 않기에 웃는 얼굴이 밝았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강필의 눈썹이 꿈틀했다. 저 젊은 놈이 왜 자꾸 소은을 쳐다보나? 그날 저녁, 강필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선비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그럼 왜 저녁도 안 드세요? 입맛이 없소. 소은이 피식 웃었다. 혹시 낮에 그 약초 장수 때문이세요? 강필의 얼굴이 붉어졌다. 선비님, 전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저는 그저 강필 선비님이 제일 좋습니다. 강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정말이오? 당연하죠. 든든하고 따뜻하고 제 마음을 알아주시잖아요. 강필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소은, 사랑하오. 저도 사랑해요, 선비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여름이었다. 해가 자결하는 어느 날, 소은은 옛 시댁을 다시 찾았다. 강필이 물었다. 꼭 가야 하겠소? 예. 이젠 정말 끝을 내고 싶어요. 함께 가겠소. 아니에요. 혼자 가야 해요. 이건 제 몫이니까요. 강필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빨리 돌아오시오. 예. 최참판댁. 기와는 깨졌고 마루는 사갔다. 안채문은 덜컥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다. 하루아침에 거대한 집이 이렇게 변했다. 소은이 대문을 밀고 들어섰다. 어머님. 안채에서 백발의 여인이 나왔다. 시어머니였다. 비단 옷 대신 누더기 호쪽삼을 걸쳤고 얼굴에는 기운이 없었다. 너, 얘가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슨 낯으로 여길 들어오느냐? 낯이 없어. 그래서 왔습니다. 소은이 쌀자루를 내려놓았다. 이건 식사는 거르지 마시라고 가져온 곡식입니다. 한 달은 버티실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예.
밥은 사람을 살리고 미움은 죽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땐 내가 밉기만 했구나.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소은이 조용히 말했다. 아이의 복도, 어머님의 욕심도 모두 하늘이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무너진 거냐? 무너진 게 아니라 비워진 겁니다. 비워야 새로 채울 수 있으니까요. 소은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럼 저는 이만. 소은아,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그래도 내 며느리였지.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다. 그걸 이제야 안다. 소은의 눈가가 젖었다. 그 말, 이제서야 듣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문턱을 넘을 때 무너진 담장이 눈에 들어왔다. 돌틈 사이로 새싹이 돋아 있었다. 이 흙은 이미 새 생명을 준비하고 있구나. 밖에서는 강필이 기다리고 있었다. 끝났소.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젠 정말 끝이에요. 무겁지 않소. 오히려 가벼워요. 고생했소. 선비님, 응?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요. 그럼요. 당연하지. 두 사람은 나란히 길을 걸었다. 햇살이 따사로웠다. 길가에는 노란 들꽃이 피어 있었다. 가을이었다. 달성 약초원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님, 제발 도와주세요. 한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뛰어왔다. 예전에 강필이 살린 그 여인이었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제 동생이 밭에서 일하다 쓰러졌어요. 소은이 재빨리 움직였다. 어서 데려오세요. 청년을 둘러엎고 온 남자들이 마당으로 들어왔다. 강필이 맥을 짚었다. 열사병이로구나. 빨리 그늘로. 소은이 물을 길어왔다. 강필이 약초를 찌어 먹였다. 한 시즌이 지나자 청년이 눈을 떴다. 살았어요. 살았어요. 사람들이 환호했다. 그날 저녁 소은이 물었다. 선비님,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을까요? 글쎄요. 100명은 넘었을 거요. 100명이나요? 그럼요. 당신 덕분이요. 제가요? 당신이 없었다면 난 아직도 산속에서 혼자 죽은 이들만 생각하며 살았을 거요. 강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은, 당신은 나를 살렸소. 저도요, 선비님. 응? 선비님이 없었다면 전 그날 밤 죽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한겨울, 어느 눈 내리는 오후, 소은이 갑자기 쓰러졌다. 소은. 강필이 황급히 달려갔다. 괜찮아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의원을 불러야겠소. 아니에요, 그냥. 소은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강필이 그녀를 안았다. 무슨 일이오? 어디 아프시오? 소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가 없어서 죄송해요. 뭐요? 저 선비님 아이를 낳아드리고 싶었는데. 강필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소은, 들으시오. 예. 아이가 없어도 괜찮소. 당신만 있으면 충분하오. 정말요? 그럼요. 당신이 내 평생의 선물인걸. 소은이 흐느꼈다. 선비님, 울지 마시오. 우린 이미 수백 명의 아이들을 살렸잖소. 맞아요. 우린. 그래요. 우린 부모요. 이 마을 모두의. 소은이 그의 품에서 웃었다. 그래요. 우린 충분히 행복해. 10년이 흘렀다. 강필은 58이 되었다. 머리엔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힘은 장사처럼 넘쳤다. 소은은 39. 얼굴에는 주름이 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어느 봄날 강필이 밭을 일구다 쓰러졌다. 선비님. 소은이 달려와 안았다. 괜찮소.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의원을 불러올게요. 아니요.
강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소. 무슨 말씀을? 소은, 후회 없었소. 당신을 만나 다시 살 수 있었소.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약속 하나만 해주시오. 무슨 약속이요? 선비님 가지 마세요.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떠나면 이 언덕에 묻어주시오. 약초밭이 보이는 곳에. 그리고 내 무덤 앞엔 산삼을 하나 심어주시오. 그럼 나는 이곳을 계속 지킬 수 있을 거요. 선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당신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강필이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이 있잖소. 우리 소은이. 그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소은, 내 평생 당신이 가장 큰 선물이었소. 정란이와 준이를 잃고 죽으려 했던 내게 하늘이 보낸 두 번째 삶이었소.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저도요. 선비님은 제 첫사랑이에요. 진짜 처음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고맙소. 나를 사랑해줘서. 강필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찾겠소. 저도요. 저도 선비님만 찾을 겁니다. 그의 손이 스르르 풀렸다. 선비님, 선비님, 소은은 그 손을 꼭 쥐고 울부짖었다. 강필, 강필아.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맨 이름으로 불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뒤 온 마을 사람들이 언덕으로 모였다. 강필의 무덤은 약초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세워졌다. 소은은 그 앞에 산삼을 심었다. 선비님, 약속 지켰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산삼이 자라면 그 향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대성이 무릎을 꿇었다. 이제 그도 40이 넘었다. 스승님,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절을 했다. 은인이셨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소은은 눈물을 닦았다. 강필 선비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흙 속에, 이 바람 속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심는 밭, 그 모든 곳에 선비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바람이 불었다. 약초밭의 잎사귀가 한꺼번에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듯했다. 소은은 무덤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선비님, 외롭지 않으십니까? 저도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세월이 흘러 10년이 더 지났다. 소은은 쉰을 바라보게 되었다. 여전히 약초원을 지키며 사람들을 치료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약해졌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약초원에 찾아왔다.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걸음을 옮겼다. 소은아, 용서해 다오. 소은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정말이냐? 예. 흙은 미워하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늦게 배웠구나. 사람은 흙처럼 살아야 한다는 걸. 이제 아셨으면 됐어요. 소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여기서 함께 사세요. 할 일이 많아요. 정말 괜찮겠느냐? 예.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약초원에서 살았다. 매일 아침 강필의 무덤에 물을 주고 저녁이면 약초밭을 돌았다. 다시 세월이 흘렀다. 어느 겨울밤, 눈이 소복이 쌓인 날, 소은은 강필의 무덤 앞에 누워 있었다. 손에는 말린 인동초가 쥐어져 있었다. 여보,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여보라 불렀다. 여보 이제 당신 곁으로 갑니다. 기다리셨지요?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우리 참 행복했죠?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여보, 약속 지켰어요. 겨울에도 시들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처럼. 그녀의 손에서 인동초가 떨어졌다. 다시 만나요.
여보,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 사랑할게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는 것 같았다. 소은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대성이 그녀를 발견했다. 마님,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선비님 곁으로 가셨구나. 며칠 뒤, 소은의 무덤은 강필의 바로 옆에 세워졌다. 비석엔 이렇게 새겨졌다. 소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 여인, 그 사랑은 이 땅에 영원히 남으리. 장례식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이제 반백이 된 대성이 말했다. 강필 선비님과 소은, 마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흙처럼 살아야 한다고. 밟혀도, 묵혀도,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난다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일구고 사람을 살리며 살겠습니다. 달빛이 두 무덤을 비췄다. 비석에 글씨가 반짝였다. 강필, 흙으로 사람을 살린 선비. 소은, 사랑으로 세상을 품은 여인. 그 아래 누군가 작은 글씨로 덧붙여 놓았다. 사랑은 흙처럼 영원하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든 분들께 큰 복이 찾아갈 것입니다.